주파수 도메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축에 있는 거를 주파수로 도메인으로 짠 변환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툴이 라플라스 변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라플라스는 우리가 요 식을 갖다가 써서 하나하나 다 전개하고 풀었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뭔가 페어 쌍이 있었죠. 네. 그쵸. 그래서 그 쌍을 외우기만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UT 계산함수죠. 이거는 S분의 1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칭이 돼서 변환을 시켰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다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하나 변환하고 하는 것보다는 라플라스의 어떤 변화쌍 테이블을 여러분이 잘 외워놓고 그 테이블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럼 이게 하나의 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봅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에 UT가 어떨 때는 뭐 S분의 1로 되고 어떨 때는 S제곱 플러스 4분의 1로 되고 이렇게 여러 개가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를 이거 갖다가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인데 얘는 얘이기도 하고 다른 애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1대1 매칭이 아니라면 근데 라플라스는 1대1 매칭이에요. S분의 1 있으면 시간축에서는 무조건 UT로 돼서 이렇게 하나와 하나씩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값이 나오면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을 만드는 시간축에 해당되는 함수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대1 매칭이에요. 1대 다가 아니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라플라스에 대한 그 첫 번째 성질은 유일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유일성을 가지고 이 유일성이라고 하면 시간축과 라플라스 도메인 사이에 어떤 포맷이 있으면 그 두 개는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거가 바로 유일성의 정리, 유일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축과 라플라스 도메인을 서로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앞에서는 네. 시간축에 있는 거를 라플라스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라플라스에 있던 거를 시간축으로도 보내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그때 쓰이는 식이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테이블을 외우고 테이블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매번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적분 텀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테이블을 가지고 그 테이블 표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식 자체가 되게 유용하다,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톤을 좀 낮추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분, 미분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라플라스를 쓸 때 우리는 좀 두 가지의 굉장히 특수한 함수를 써요. 하나는 단위, 그 계단 함수고 다른 하나는 임펄스 함수인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왜 쓰냐면요.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은 다 연속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세츄에이션을 쭉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이 패스나 로우 패스 쓸 때 어떻게 됐었어요? 뭔가 로우 패스 쓰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가는 길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라플라스에서는 가끔 그 연속성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지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가령 이렇게 생각합시다. 연속성이 뭐고 불연속성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어떤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죠. 네. 그쵸? 근데 그 끊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어쨌든 신호가 간 거잖아요. 맞죠? 네. 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우리는 거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거기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끊어지는 현상, 끊어지는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위 계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위 계단 함수는 이제 우리가 u라는 걸 쓰는데요. u에 대한 명칭은 이렇게 바뀌어요. 요 안에는 t의 값, 가로 안에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요 ut는 0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값이 양수가 되면은 이제 ut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 혹은 유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신호가 t는 0을 기점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요 모양이 계단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위 계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좀 전에 제가 불연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0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는데, 요 부분,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0이 했던 게 갑자기 1로 올라가 버렸죠? 네.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겠네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t는 0에서 무한대 기울기가 가기 때문에 0에서 불연속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인 걸 가지는 함수들을 우리는 특이 함수 혹은 특이점 함수라고 이야기를 불러요. 근데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유닛 펑션과 그 이 뒤에서 배울 그 임펄스 요 두 개를 가지고 라플라스를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가 뭔지를 먼저 설명하고 안 짚고 넘어간다는 거에 좀 더 의의를 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위계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단위계단 함수는 요 안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네. 값이 0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값은 0, 큰 값은 1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t에다가 t-라지 t만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언제 0이 돼요? t가 라지 t일 때 0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어떤 모양을 가져요? t만큼 시간축으로 쉬프트한 이동을 한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t 대신에 t-t를 붙이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간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여기 있었던 게 일로 갔죠, 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시간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평행 이동 같은 거 여러분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임펄스 함수입니다. 단위 임펄스 함수인데 일단은 이렇게 델타 모양으로 써요. 델타 모양의 기호를 쓰게 되는 거고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이때 이 값이 0으로 가게 될 때예요. 자, 그럼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이쪽으로 줄어들겠죠. 높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겠죠. 네. 그쵸? 이거 잘못 썼다. 맞나? 아니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점점 위로 높아져 올라갈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가 있어요? 무한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맞죠? 네. 그랬을 때 요 안에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 요 안에 면적은 계속 뭐가 돼요? 1이요. 높이가 뭐가 됐든 1이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임펄스 함수를 정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이 임펄스를 이렇게 선으로 이거를 그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 끝에 화살표를 붙여주죠. 저 화살표가 저 위로 멀리 튀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 줍니다. 단 얘를 적분을 한다면 요 안에는 면적을 구하는 거가 될 거고 그때 면적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요 델타 값의 특징은 저 t 가로 안에 있는 게 0일 때 요런 화살표 모양을 가집니다. 똑같이 시간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t에다가 라지 t를 빼주면은 이만큼 t만큼 이동을 하겠죠? 네. 그쵸? 그리고 요거의 면적은 1이 된다. 이런 정의를 가지는 거를 우리는 임펄스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왜 임펄스랑 이 임펄스 함수랑 방금 앞에서 했던 계단 함수랑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것이 있지 않나요? 자, 이 계단 함수에서 자, 얘를 ft가 u 이걸 한번 해봅시다.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이죠. 네. 여기 있는 값도 0을 나타낼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 무한대요. 그렇죠. 무한대로 쭉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닛 펑션, 그러니까 그 계단 함수를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요 델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단 함수에서 미분값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계단함수, 그 단위 임펄스 함수와 단위 계단함수의 관계는 서로 미분관계가 되고 각각은 특징은 가로 안에 있는 0 지점에서 특이점이 나타나는데 계단함수는 0이 되는 곳 이전에는 0이고 이후에는 1이 된다. 그리고 단위 임펄스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곳에서 위로 무한대 길이만큼 튀어 올라간다. 단 면적은 1이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함수를 갖다가 앞에서 배웠던 라플라스 정에 의해서 다 계산해 보면은 이제 나름 패턴이 있고 나름 중요한 라플라스 쌍으로 좀 변환이 돼요. 자, 일단 방금 배웠던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로 변하면은 1이 나옵니다. 역으로 라플라스 도면에서 1은 임펄스가 됩니다. 시간 도면에서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t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거 뭐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동한 길이 라지 t s로 변환이 됩니다. 역시 이런 모양을 가졌다면 시간 도면에서는 임펄스에서 t 마이너스 라지 t만큼 된 것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계단함수는 s분의 1로 가고요. s분의 1은 계단함수로 또 표현이 돼요. 계단함수에서 시간만큼 이동을 했으면은 오른쪽처럼 나타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좀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축의 이동, 시간축에서 이동은 결국에는 뭘 곱한 걸로 돼요? 라플라스에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s만큼 이동한 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얘랑 얘가 1과 s분의 1이에요. 뭐가 됐든 이동을 했으면 뭐가 된다? 이게 더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동은 이제 쭉 라플라스 도면에서는 이거가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이 계단함수 쓰잖아요. 그럼 s 플러스 a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뒤에서 회로를 해석할 때는 어디를 보내면은 타임이 0 플러스 이상일 때만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얘를 갖다가 시간이 0보다 큰 상황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at는 이렇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중에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막 이게 이 UT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안 붙었다 막 이럴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함수에다가 UT를 붙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요 T가 0보다 작으면은 없는 거죠. 0이죠. 근데 T가 1이 된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FT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UT를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고 막 그러는데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T가 0보다 클 때만 갖고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안 붙었다 막 이래요. 그럴 때 요 조건이 있다고 친다면 굳이 얘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S 플러스 A는 이런 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상태에서 시간에 이동하면 뭐한다? 단순하게 얘만 더 곱해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막 달달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죠? 뭔가 나름 패턴이 있고 그러죠? 그죠? 네. 자, 또 봐봅시다. 이번 여기서부터는 좀 유용한 것들이 돼요. 자, t 곱하기 그냥 t 그냥 t 그 t가 0보다 클 때 그냥 t는 s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역시 라플라스에서 s 제곱분의 1이 되면은 타임 도메인, 시간 도메인에서는 그냥 t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동합니다. 뭐가 돼요? 얘를 곱해주면 되죠. 시간축에서 시프트는 라플라스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라지 ts가 곱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t의 제곱일 때는 s 3승분의 2가 되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방금 했었던 이 t에서 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를 곱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s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게 s 플러스 as가 s 플러스 a로 변신을 하게 돼요. 얘를 붙이면. 그럼 뒤에도 봐볼까요? 원래 t제곱은 뭐였어요? s 3승분의 2였다고 했죠. 근데 네. 얘를 거기다 붙이면은 역시 s가 s 플러스 a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라플라스 축에서 주파수에서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이동을 시킬 거라면은 시간축에다가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형태를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죠? 네. 그리고 t의 n승일 때는 sn분의 n-1 팩토리아인데 거기에 평행 이동까지 해서 이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일반식이죠. 그죠? 얘는 일반식 앞에 얘네들 말하는 그런 일반식이 돼요. 자, 사인 하면 어떻게 돼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사인에서 페이즈 이동을 시켰을 때는 이제 조금 복잡해지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면은 사실 그냥 적분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라플라스 표를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 했지 라플라스 자체를 갖고 적분하고 한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코사인은 사인과 다르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로 표현이 됩니다. 사인에서는 얘가 오메가였죠. s가 아니고. 그리고 세타만큼 페이즈 시프트가 있었을 때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이거와 같은 형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사인이었을 때는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고 여기 또 플러스 기호였는데 말 그대로 다 이거죠. 바뀔 걸 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꾼 형태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붙여버리면 뭐 한다고요? 주파수에서의 이동이 일어나니까 S 대신에 S 플러스 A가 들어오고요. 얘도 마찬가지 S 대신에 S 플러스 A로 다 쉬프트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일단 이런 게 있다만 알고 넘어갑시다.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특수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잘 안 나와.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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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했을 때 스케일링, 변화를 했을 때 몇 가지 성질이 조금 더 있어요. 사실 어려운 성질도 아닌데, 아주 간단한 성질들인데, 자, 요 두 개가 하나의 페어가 만들어졌을 때요. 페어가 만들었을 때 t 대신에 at로 변신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라플라스에서는 크기도 a분의 1로 줄고 s 도메인 s 값도 a분의 s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시간 스케일링,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시간에서 이동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게 됐을 때 뭐 한다? t가 t-t로 변신하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라지 t s만큼 곱해주면은 시간축에서의 이동이 라플라스에서 값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시간 이동은 당연하지만 요거 두 개가 페어가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제 시간을 다 바꾼 거죠. 어디만큼? t 마이너스 라지 t만큼 바꾼 순간 얘가 짠 하고 곱해지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간 이동이라고 하고요. 주파수 이동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주파수 이동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파수에서 얘는 지금 시간 이동 이야기고 얘가 주파수 이동인데 자, 주파수에서 S가 S 플러스 A만큼 변신을 했을 때는 시간축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시간 이동, 얘가 주파수. 서로 exponential로 꼴로 나타난 것들을 곱해주면은 시간축에서 변화가 주파수에 나타나고 주파수의 축에서 변화가 시간축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가 되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전에 미분 적분을 했을 때 J 오메가를 곱해버리면은 미분이었죠. 네. J 오메가를 나눠버리면 적분이었죠. 라플라스는 네. 마찬가지예요.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요. 라플라스에서는 거기다가 S를 곱한 형태가 됩니다. 단, 맨 처음 초기 값을 빼줘요. 맨 처음 초기 값. 그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얘에다가 S제곱 빼주고 빼기 S에다가 초기값 그리고 여기서의 한 번 더 초기값을 빼주는 이렇게 다란다란 단계씩 그 초기값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 미분했으니까 S제곱이 붙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값도 미분되는 거니까 S 붙이고 맨 마지막에 이 전체의 초기값 F'의 0 마이너스 값을 빼주게 되는 게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축에서 미분을 한다 라는 소리는 라플라스 축에서는 S를 곱해준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럼 그 거꾸로 어떨까요? 여기서 t만큼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쳤을 때는 라플라스에서 뭐가 돼요? S로 나눠주는 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때 J오메가를 곱하고 J오메가를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했던 거랑 지금 똑같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초기값과 최종값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어쨌든 여기서 반을 잘랐을 때 이쪽은 시간이고 이쪽은 라플라스 값이 됐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최종값이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초기값이 뭐가 되는지를 시간축에다가 0 혹은 무한대를 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뭐냐면은 fs라는 라플라스 요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여기다 s를 곱해주고 나잖아요. 그랬을 때 요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F0이 나와요. 0으로 보내면은 F의 무한대.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을 때 값, 그 다음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초기값,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라플라스에다가 s를 붙이고 나서 그 s 값을 무한대로 보내냐 아니면 0으로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앞에 아래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런 모양이래요. 이런 모양일 때 ft의 초기값과 최종값, 초기값은 f의 무한대값이 무엇이 되느냐는 거죠. 그죠? 자, 네.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자, 얘는 fs s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s를 곱하고 나서 s를 0으로 보내고 s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자, s를 0으로 보내면은 여기 있는 위의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네.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최고 차수만 보면 되니까 3차의 개수 1. 얘는 s 3개의 개수는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25로 변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 이 함수는 0으로 갈 거고 시간이 0일 때는 25라는 값을 나타낸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ft라는 게 저 멀리 가면 0으로 수렴할 거고 여기는 25에서 시작해서 언젠가는 0으로 수렴을 할 거다라는 거가 될 겁니다. 모양이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중간 과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시작값과 적극값이 뭔지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초기값과 최종값의 정리가 되고 요거는 회로 해석할 때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 우리가 미분을 했었을 때 시간축에 대한 미분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라플라스도 미분을 우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라플라스 미분을 어떻게 하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시간축에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합니다. 자, 요게 t 곱하기 ft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fs의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게 더 여러분께 와닿을 거예요. 자,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미분은 마이너스 t를 ft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 네. 요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미분은 시간축에서는 마이너스 t가 곱해진다. 거꾸로 가면은 그렇다면은 fs를 적분을 하면은 s로 적분하게 되면은 뭐한데 얘는 t분의 ft가 됩니다.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t가 곱해지고요. 적분하면은 t분의 1이 곱해지게 됩니다. 이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미분과 적분의 성질이 돼요. 아시죠? 네. 자, 그리고 라플라스 자체에서의 좀 몇 가지 특징을 봐볼게요. 자, 시간축 도메인에서 K가 붙으면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도 똑같이 K가 붙습니다. K배 하면은 라플라스 쪽도 똑같이 K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따라서 따로따로 라플라스를 한 다음에 더해줘도 성립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선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이거 시간 대신에 시간이 AT가 된다면은 라플라스에서는 크기가 A분의 1로 줄어들고 S도 A분의 S도 S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 시간의 이동은 이게 곱해진다. 주파수의 이동은 이게 곱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축에서의 미분하면 뭐가 된다? S가 곱해지는데 초기값은 빼줘야 됩니다. 두 번 하게 되면은 S 제곱 해준 거, 그 다음에 0값에서 S 곱한 거 빼주고, 마지막으로 미분한 거에서 또 0을 빼주고, 단계별로 미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하게 되면은 S분의 1이 곱해지고, S분의 1이 곱해지고, 이거는 이쪽에서 일로 갈게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 다시 씁시다. F, S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T에 F, T가 됩니다. 적분하게 되면은 t분의 f t로 변해서 t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시그함수의 초기값을 알고 싶으면은 s를 곱한 다음에 이 s를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시간축 타임 도메인에서의 f 값이 결정이 됩니다. 또 한창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f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면 시간축에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어떤 값으로 가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s를 곱한 상태에서 s를 0으로 보내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초기값, 아래 거는 최종값을 라플라스 상태 안에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 나중에 우리가 회로 갈 때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요것만 알시면 됩니다. 주파수 축에서의 곱셈은요. 시간 축에서는 컨볼루션이 됩니다. 시간 축에서 컨볼루션 했다라는 소리는 주파수 쪽에서는 곱셈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건 우리가 뒤에 좀 다시 봐볼게요. 실제 회로 들어가서 상황에 맞는 예시를 풀면서 이거는 그냥 라플라스로 풀면은 엄청나게 쉽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어렵죠? 네. 그죠?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축에서 라플라스로 가고 또 라플라스에서도 시간축으로 와야 되는데 시간축에서 라플라스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라플라스에서 시간축으로 올 때 약간의 테크닉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쭉 가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보면 어렵죠. S4승 플러스 3, S3승 플러스 2S 플러스 4분의 뭐 S3승 플러스 6S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걸 갖다가 시간축으로 보내버릴 때 우리가 표를 쓸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 표를 쓸 건데 근데 이렇게만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표, 테이블을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공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어떤 가공을 통해야 우리가 얘를 갖다가 다시 시간축으로 넘겨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테이블을 잘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둘 다를 다 인수분해처럼 만들어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로 막 나눈다고 쳤을 때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차수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얘가 만일에 2차고 얘가 만일에 1차다. 그러니까 S제곱 얘가 3차다 라고 합시다.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뭐 4. 얘는 S3승 플러스 2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뭐 7. 이렇게 되었다 쳤을 때는 뭐냐면은 분모가 더 차수가 높죠. 그죠? 네. 분모의 차수가 높을 때는 얘는 부분 분수로 우리가 풀면 돼요. 근데 분자의 차수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식이 많이 좀 꼬이고 복잡해지는데 꽤 꼬이면서 꽤 복잡해지는데 한 가지 좋은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달함수를 통해서 전달함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랬을 때 다행히도 모든 대부분의 전달함수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제어나 그런 데 가서 배우면 알겠지만은 전달함수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잖아요. 그럼 그 회로는 제어가 안 되는 회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에서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부분 분수로 나눠 놓고 푸는 것들은 많이 경험하겠지만 그 외에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회로 자체가 회로가 엉망진창인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잘못 만들어지면 이제 분자가 좀 커져. 근데 회로는 우리가 전류, 전압 이런 것들 잘 제어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자는 차수가 분모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나중에 제어 가면 지금 배우고 있는 라플라스를 통해서 제어랑을 배우게 됐거든요. 요 말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내년에 여러분의 제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분자의 차수를 한번 분모보다 높여보시면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한테 되게 좋은 네. 거 아닌가요? 선형성과 더불어 복잡한 라플라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모가 더 크다? 부분 한수만 나누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부분분수로 나눠서 이제 이걸 갖다가 부분분수로 나눠서 만든 다음에 탭을 보고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이렇게 다 넘겨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하나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라플라스 우리가 계산을 해냈더니 이런 형태의 값이 나왔어요. 얘 부분분수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각각 인수분해 됐을 때 요 인자들 있죠. 요 인자들을 각각 다 나누고 그리고 그 인자에 해당되는 A1, A2, A3의 값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분수로 나눠서 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부분분수에서 여기서 A, 1, 2, 3가 어떻게 구해왔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S분의 A1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A2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A3이라고 놓고 두 개 같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네. A1, 2, 3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충분합니다. 응? 자, 첫 번째다 양변에다가 S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뭐가 돼요? 얘가 사라지죠? 그쵸? 양쪽에 S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사라지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얘도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에 다 S가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A to S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S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왼쪽은 S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아예 없는 거니까 1 남고 3 남고 3이 남겠죠. 그래서 왼쪽은 다 해서 1이 될 겁니다. 맞나요? 여기 S를 곱한 상태에서 0을 대입했으니까 오른쪽은 뭐만 나와요? 0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A1은 몇? A1은 뭐가 된다? 1. 그렇죠. 1이 된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저기는 s를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 있을까? 슬프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A2를 곱해 봅시다. 자, A2 곱하려면 뭐 하면 돼요?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리고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얘가 사라지네요. S 플러스 1을 곱하면. 맞죠? 네. 그리고 얘가 사라지고 저 양쪽에 S 플러스 1이 곱해지게 될 텐데 뭐가 됐든 S를 마이너스 1로 보내니까 여기도 0, 얘도 0만 남겠네요. 네. 그리고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4 플러스 3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1, 2가 남죠. 네. 그러면은 A2는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4요. 그렇죠. A2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그럼 세 번째 뭐 해주면 돼요? A에다가 양쪽에다가 S 플러스 3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랑 얘는 일단 볼 거 없죠. 왜? 우리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없어진 상태에서 S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A3은 4가 나와요. 그럼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1이 나왔습니다. 됐을까요? 이게 나왔죠? 그죠? 자, 이때 아까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 선형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형성. 네. 각각에 따라서 매칭되는 시간 도메인 값을 구한 다음에 걔네를 더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시간 도메인 값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자, S분의 아까 뭐였죠? 시간 도메인은 앞에는 표 찾아봅시다. 뭐가 나오죠? TUT요. 어? S분의 1의 시간 도메인 아, UT요. 1 곱하기 UT죠. 네.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조금 시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씁시다. t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1 나오죠. 맞죠? 네. 오른쪽에 있던 것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s분의 1인데 s 플러스 1이 됐네요. 그럼 아까 주파수 이동은 시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붙는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빠지고 s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뭐가 된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가 될 겁니다. 언제? t가 0보다 크다면. 그죠?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되네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의 ut라고 쓰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아니면 이거 빼고 t는 0보다 클 때라고 쓰든지 편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트랜스퍼 펑션이 있을 때, 어떠한 라플라시안의 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부분, 분수로 나열을 해서 각 값을 구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값을 갖다가 하나하나 각계 그 하나의 텀에 해당되는 시간축으로 매핑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죠? 자, 네. 근데 요때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바로 요걸 봐볼게요. 얘입니다, 얘. 제곱이나 3승으로 나타나게 되면 조금은 골치가 아파요. 자, 뭐냐면, 자, 얘도 부분분수로 나눠요. S 플러스 2, S 플러스 3,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총 4개로 나누거든요. 이게 나누게 될 텐데, 얘네가 가진 문제점이 뭐냐면요. 양쪽에다가 내가 만약에 B2를 구하고 싶어요. B2 곱했을 때 내가 이거를 곱한 다음에 S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면 됐잖아요. 앞에서는. 얘랑 얘는 아마 지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지워져. 얘다가 S 플러스 3을 갖다가 제곱하고 S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봤자 얘는 뭐가 돼요? 아직 1승이 남아있죠. 그래서 뭔가의 제곱, 3승 이렇게 중근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방금 했던 방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얘를 구한다거나 얘를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S 플러스 1을 양변 다 곱하고 나서 S를 마이너스 2로 보내면은 0으로 가겠죠. A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S 플러스 3승의 3승을 양쪽에 다 곱하고 나서 S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면은 얘네들은 없어지는 텀이 되니까 역시 0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버리면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B3까지 구하, B2 한번 봐봅시다. 자, B2를 구하는데, 얘죠, 얘. 얘를 구하는데, 양변에다가 S 플러스 3을 곱하고 나서 미분을 해버립시다.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버리면,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네. 해봅시다. 자, 자, 우리는 저 B2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B2. 뭐야? 자, 요거 두 개가 같은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뭘 곱한다? S 플러스 3을 그냥 곱합니다. 곱하면은 왼쪽은 어떻게 돼요? 얘는 S 플러스 2 분의 S제곱 플러스 3, S 플러스 3이 남겠죠. 얘는 이제 그 서로 사라질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S 플러스 2분의 A의 S 플러스 3의 3승 플러스 B1의 S B1의 S 플러스 3의 몇 승? 2승. 그리고 플러스 B2의 S 플러스 3의 S 플러스 3 플러스 B3가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럼 내가 이거를 양변에 미분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미분했을 때 얘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분모 제곱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한 거 뺀값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네. S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얘는 어떠한 숫자를 나타낼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뭐만 남아요? 얘는 상수니까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얘는 B2만 남겠죠. 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은 2 S 플러스 3으로 또 변신하겠죠. 얘는 3 S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변신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으로 날아가 주겠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고. 그 뭐만 남는다? B2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B2는 그럼 그렇게 구하면 되겠네. 근데 B1은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또 날리면은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그때는 얘가 날아가잖아. 맞죠? 그래서 결론은 한 번씩 해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결론은 이렇게 뭔가의 중근, 2승, 3승 이런 게 나타나면은 언제까지 미분을 한다? 3이면은 3 빼기 1만큼 두 번 미분을 해야 다 구해진다. 제곱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미분하면 되겠죠. 여기서 네. 뒤쪽으로 미분하면 할수록 얘 순서대로 상수로 넘어가서 지워질 테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각각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변한다? 이 스페셜 마이너스 2t로 변할 겁니다. 얘는 똑같이 이 스페셜 마이너스 3t로 변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변냐? 앞에 표에서 표를 잘 보면은 한참 앞으로 가야 되네. 자, 여기서 어디 있을까? 자, 여기 있죠. 그쵸? 네. 얘를 갖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교수님, 음. 그 두 번 미분한 거에 2분의 1 붙은 거는 그냥 계산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잠깐만, 어디? 그 B1 구할 때 두 번 미분한 거에 2분의 1 붙는 거는 그냥 계산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2분의 1을 따로 곱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냥 그 B2 구한 한번 것처럼. 돌려봐. 돌려보면 앞에 2분의 튀어나와.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히 계속 미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 나중에 이제 회로가 나타나고 회로에 해당되는 전달함수가 나타나고 이거 통해서 역으로 라플라스를 할 건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은 일단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와 회로를 그리면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뭐 하냐면은 y라는 거는 hs에 x에 s가 되고 이게 입력값이에요. 이게 전달함수고 이게 출력값이 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도 아니지. 바로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y의 t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네 갖다가 이제 컨볼루션을 거꾸로 와주면 되겠죠. 그쵸? 얘네들 갖다가 시간축에서 컨볼루션 하면 우리가 yt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대충 어떻게 될지 한번 눈으로 봐봅시다. 자, 얘 컨볼루션의 정의는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x가 있고 h에 t 마이너스 람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이런 모양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연습 분명히 했을 텐데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것만 알고 나중에 회로 가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갖고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아셨죠? 왜 네. 그러냐면 이걸 갖고 수학적으로 갖고 막 풀진 않아요. 이게 컨볼루션 시킨 다음에 슬라이딩 시켜서 그 값을 유출하긴 하는데 이걸 갖고 수학적으로 갖고 막 풀거나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컴퓨터에서 정확한 예시가 있을 때 그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계산해 나가고 어떻게 나중에 출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그때 가서 정확한 예시를 갖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한 게 라플라스의 성질인데 라플라스 성질에 대해서 좀 질문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잘 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자 수학 같은 거 할 때 막 빡세게 여러 가지 막 입력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거부감도 있을 텐데 우리가 회로 이론만큼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옆변을 할 때 부분모수 잘 나누고 서로 페어가 된 것들 쌍 잘 맞추고 스케일링 같은 거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 정도만 하셔도 회로 이론을 품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역시 어느 정도 짬이 되니까 수업이 언제 끝날지가 예상이 돼. 자, 우리 시험을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2번 내지 3번의 수업을 더 하면 돼요. 가능하면 2번, 웬만하면 3번에 그다음에 여러분께 질문 받는 시간도 제가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정해야 되는데 8일부터 14일까지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게 8일, 11일, 어쩌면 15일. 3번이 있는데 8일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받는 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연수 문제나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시험 공부 많이 했을 테니까 8일은 질문 받는 날이 돼야 될 것 같고 11일 아니면 1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이 수업 시간 때 할 건데 교수님, 어떻게 할까? 응. 그 11일이 금요일인데 혹시 10일 10일. 8일, 10일, 15일. 자, 10일 아니면 15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볼 건데 저번 중간고사 똑같이 볼 거예요. 같은 형태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다수결로 확인할 건데 다수결에 앞서서 10일 날 절대 안 된다. 혹은 15일 날 절대 안 된다라는 친구 있나요? 채팅으로 말하지 말고. 없어요? 자, 그러면은 12일 날 보고 싶은 사람 손 듭시다. 어? 교수님 언제예요? 교수님 언제예요? 12일. 죄송합니다. 나 11월 달로 보고 있어. 자, 10일 날 보고 싶은 사람 벌써 12월 10. 비등비등하게 나오려나? 세야 되나? 잠깐만 세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셋. 동점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10일 말고 15일 날 보고 싶은 사람. 지금 다 손 내리시고. 잠깐만요. 손 좀 다 내리고. 모두 손 내리고. 다시 15일 날 보고 싶은 사람 거수. 많지 않네. 자, 그럼 우리는 12월 10일 날 지금 하는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일 날은 아마도 문제풀이 내지 라플라스로 회로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못 나간 부분을 할 것 같고요. 그럼 10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12장 연습 문제 왜 없나요? 라고 했더니 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딱 뭐만 요구한다고요? 그때? 보대 블럭 그리고 그 거꾸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인 것만 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3, 4때 가서 훨씬 더 깊고 다양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뭐 오늘 했던 그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시험 보는 방식에 대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동영상 수업 끝날 때마다 올리고 있는 거 아나요? 네.
별로 조회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그 동영상 올려주니까 꼭 보면서 잘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전에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회로를 갖다가 라플라스 푸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